일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충? 어떤 게 있어? 일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충? 근데 진짜 별로 없어. 진짜 행복해. 그 전에 직종에서는 진짜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지치고 마음도 다치고 안 좋은 소리도 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지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직종을 바꾸면서 제일 좋은 게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좋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된 것 같기도 해. 꽃 하나가. 그래서 되게 좋은 요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완전 서비스직처럼 누군가를 상대하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과 좀 뭔가 친해지고 얘기도 나누고 약간 이런 게 된다. 그래서 학원을 다닐 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생겨서 나는 꼭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수강이 끝나고서도 수강생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 그럼 이제 지금 당장 말고 조금 이제 뭐 한 1, 2년 후에라도 만약에 어디선가 제안이 들어왔어. 한 곳은 급여를 돈을 진짜 많이 줘. 그리고 한 곳은 복지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급여, 복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면 급여랑 복지. 1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나는 그럼 복지를 선택하겠어. 복지? 자율근무제처럼 많이 하는 것보다 딱 그냥 일할 것만 하고. 아니지. 일할 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복지는 챙겨주되 그 대신 금액이 연봉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봉은 그냥 평균 정도 선이지. 평균 정도 선인데 그럼 난 복지를 선택하지. 나는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 근데 돈을 따라가다 보면 다치기도 다치고 이제 나도 내 나이가 있는지라 막 그렇게 파이팅이 막 옛날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 너무 오래 일을 하고 지금 있어. 얘기하면서 당 떨어지는 거 아니지?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나는 복지가 좀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플로리스트의 복지도 되게 좋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복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지만 원래 평균적으로 플로리스트를 보면 자율 출퇴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케줄 근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교육 자체가 약 3개월 정도 걸려. 3개월 이후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텀을 치고 쉰다고 하면 쉬게끔 해주는 데도 있어.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타임을 조금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고 나오는. 돈 바짝 벌어놓고 그치.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다 그렇게는 못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평상처럼 진짜 회사 다니는 사람들처럼 해야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어떤 데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도 무방하니까 쉴 틈이 없어. 플로리스트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도 계속 경력이나 이런 걸 쌓을 수 있고. 살고. 제일 중요한 게 여자들이 임신하고서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잖아. 근데 플로리스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전혀 없어.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돈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가 그냥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경력이 많이 쌓이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생각은 없고. 너무 전곡을 찔렀어. 나는 창업을 하고 싶지. 나도 내 나만의 플라워 샵을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생각을 하고 있어. 10년 뒤에. 그때 이제 주위 맘이 되어 있을려나?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일을 하면서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제 좀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아니면 진짜 뿌듯할 때
내가 요 근래에 있었어. 요 그랬던 근래에 순간 딱 기억 남는 거 있어? 나 진짜 딱 한 번 있어. 내가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최고령에 있었던 수강생을 한 번도 없었었는데 나이대가 거의 한 68, 67 정도? 됐었나? 하여튼 나이대는 제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엄청 많으셨어. 수강생에 비해서. 근데 어렸을 때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미련이 남으셔서 뒤늦게나마 구피카드를 만들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수강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피 지원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이 결과물을 남겨야 돼. 이 사람을 이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나이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으로 시험 보는 거나 이런 게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그런 데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그걸 많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1대1식으로라도 많이 도와드렸어. 근데 이제 마지막 수료식 날 그분이 되게 조용히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다고 잊지 못하겠다고 내 손을 붙잡고 너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내 칭찬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엄청 눈물이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 엄청 근데 진짜 고마웠어. 어떻게 보면 손녀딸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 분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준 거면 너무 지금도 카톡 프사가 내 얼굴이야. 진짜로? 그분 너무 감사하다고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됐고 조금 더 꽃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난 지금까지도 2019년에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 그분은. 일 끝나고는 주로 어떻게 시간 보내? 일 끝나면 그러니까 주로 뭐 쉬는 날이나 아니면 뭐 퇴근하고? 나는 거의 지금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쉬는 날에는 잘 안 나와. 집에만 안 싸더라고. 집에만 있고 싶어. 자꾸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에게 힐링 타임이라고 해서 집에 있고 싶고 많은 수강생 분들이 내가 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아기자기하게 집에서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전혀 아니고 그냥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 혹은 집에서 진짜 이불 뒤집어 씌고 잘 때도 있고 자체적인 아니면 나한테 주는 진짜 신체적으로도 힐링하는 시간? 그런 게 없으면 절대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간간히 뭐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고 근데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앞으로의 목표나 나중에는 어떤 걸 하고 싶어? 나중에? 나는 조금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플라워 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하면 좋겠지만 나는 좀 나가서 좀 큰 시장을 보고 외국에다가 샵을 차려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 외국에서도 인정이 되냐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딴 자격증은 정말 국내 자격증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은 무소용고 그 외국에 나가서 하게 되면은 미국의 AFD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자격증은 국제적으로 다 통칭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한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할 생각이 있다면 미국 AFD를 따야 돼. 근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 몇 천만 원씩 들어. 진짜? 외국 국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미국 AFD가 있고 독일 FDF라고 있어. 그래서 각각 거의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따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 독일 FDF는 통칭되어 있는 자격증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독일에서 주는 자격증인 거고 독일에서는 자격증 주는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독일 자격증의 파워가 조금 세기는 해. 근데 어디 나라 가서 나 플로리스트예요 라고 하고서 독일 자격증을 내밀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미국 AFD 자격증을 갖다 대면 이 사람은 플로리스트라고 인식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미국 AFD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 그리고 성향 자체가 워낙 달라. 독일 FDF는 조금 자연 친화적이어서 살아있는 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미국 AFD는 조금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어려운 기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서. 국가마다 완전 그 색깔이 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조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배워두는 게 아무래도. 나도 준비 중이야. 아직 정확하게 언제쯤 취득해야겠다 이런 걸 정해놓은 건 아니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있기도 하고 조금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장 근데 그러면 옛날에 어쨌든 영어 공부 열심히 해놓은 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 그치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든 써먹게 되겠지. 이제 숙련이 돼서 써먹으려고 했던 걸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조금 직업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너무 섣부르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난 정말 무수히 많은 직업군에서 많이 일을 해봤거든.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서도 일을 해봤고 아니면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렇다 보니까 에버랜드에서도 일했었다. 되게 많이 막 일을 이렇게 했어. 이동하면서? 아 진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막 이러면서 엄청 일을 했었어. 그러니까 많은 직종을 접해보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재빨리 나올 수 있는 용기 혹은 내 평생 직장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내려놓고 다른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해서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제 말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되거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와서 물어봐도 좋고 조금 주변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었으면 좋겠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오늘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뭐 병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이제 뭐 어쨌든 나중에 미국이나 뭐 독일에 있는 이런 것도 자격증을 따서 이제 해외에서도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평생 직장이라는 거 나이 제한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일을 쉬는 동안에도 어쨌든 병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더 말해? 없어? 아니, 더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은데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거나 뭔가 그걸 위해 약간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뭐 그 일을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오늘 영상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 이렇게?